암 환자라면 매일 쓰는 이거 괜찮을까요? 치료가 끝났는데도 내가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암 치료 후에는 먹는 음식, 운동, 수면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 생활하는 환경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집에 있는 물건은 전부 다 바꿔야 하는 걸까?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괜찮은 걸까? 라는 걱정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거나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서 닫고 먹고 들이마시는 생활 속 환경에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생활 환경과 관련된 물질들을 국제적으로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포름 알데히드와 암 위험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집안에서는 압축 목재 제품 등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물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 발암 물질, 집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에 직접 닿는 제품입니다. 화장품, 세제, 향 제품처럼 매일 사용하는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과 직접 닿는 용기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배달 용기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집안 공기입니다. 조리 연기, 새집 냄새, 강한 향처럼 놓치기 쉬운 생활 환경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무조건 버려야 할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암 치료 후에 내 몸이 회복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부터 바꾸면 되는지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유방암을 직접 겪고 극복한 한의학 박사 최정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암 환자분들이 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생활 환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몸에 직접 닿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샴푸, 바디워시, 세제, 섬유유연제, 디퓨저 같은 제품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피부에 닿거나 호흡을 통해서 직접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집에 있는 제품을 모두 버리거나 당장 바꿔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두려워할지가 아니라 내가 매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무엇부터 점검하면 좋은지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향이 강한 제품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향이 오래 남는 제품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침실처럼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부터 사용 빈도를 줄여보세요. 그 다음은 매일 반복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화장품이나 바디 제품처럼 피부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은 성분을 한번 확인하고 꼭 필요한 제품 위주로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제품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냄새가 변했거나 사용감이 달라진 제품, 오래 보관한 제품은 계속 사용하기보다 교체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정 제품 하나를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고 내 몸에 맞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이 강한 디퓨저를 집안 곳곳에 두고 있다면 침실처럼 오래 머무는 공간부터 줄여보세요. 섬유유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량을 줄이거나 향이 약한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화장품도 여러 단계를 채우기보다 지금 내 피부에 꼭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암 치료 후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제품을 써도 되는지, 운동은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재발 걱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회복하고 있는 걸까? 라는 불안이 생기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서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료 후 회복 방향은 사람마다 다르고 현재 체력과 치료 단계, 식사 상태, 수면, 스트레스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회복 방향을 정하기 어렵거나 암 치료 후 생활 관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암을 직접 겪고 극복한 한의사로서 현재 몸 상태와 치료 후 회복 과정, 식습관과 생활습관 관리 방향까지 함께 자세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암 회복은 하나의 물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회복하기 좋은 환경과 생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닿는 제품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직접 닿는 용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식과 직접 닿는 용기도 암 치료 후 생활 환경을 점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떤 용기에 담겨 있는지, 뜨거운 상태로 오래 닿아 있는지, 반복해서 사용하는 용기인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특히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플라스틱 용기, 배달 용기, 종이컵, 종이빨대, 지퍼백, 실리콘 조리도구 같은 생활용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용기를 버리거나 플라스틱을 완전히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용기는 종류를 외우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쓰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상황은 뜨거운 음식입니다. 뜨거운 국이나 찌개, 갓 조리한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바로 담아서 오래 두는 습관은 줄여야 됩니다. 기름진 음식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기름기가 많은 배달 음식을 포장 용기 안에 오래 두기보다 가능하면 접시에 덜어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래 사용한 용기도 중요합니다. 색이 변했거나 냄새가 배었거나 안쪽에 흠집이 많은 반찬통은 계속 쓰기보다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뜨거운 음식은 조금 식힌 후에 담기, 오래 보관할 음식은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활용하기, 배달 음식은 바로 먹는 접시에 덜어 먹기. 이 정도만 해도 매일 반복되는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종이컵이나 종이빨대는 종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물이나 기름이 새지 않도록 안쪽에 코팅 처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료를 오래 담아두거나 일회용 종이컵과 종이빨대를 매일 반복해서 사용하는 습관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리콘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가 심하거나 오래 사용해서 끈적임이나 변색이 생긴 제품은 음식과 직접 닿는 용도로 계속 쓰기보다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하나만 바꾼다면 뜨거운 음식을 바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암 치료 후에는 모든 생활용품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 중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과 닿는 용기를 점검했다면 다음으로는 하루 종일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바로 집안 공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암 치료 후에는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와 냄새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굽거나 볶거나 튀기는 조리를 할 때는 연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연기 안에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처럼 아주 작은 입자들이 들어있을 수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물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조리할 때 생기는 연기와 냄새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우리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입자와 화학물질이 섞인 공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조리하고 환기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고기나 생선을 자주 구워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암 치료 후 회복기에는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하고 몸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단백질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굽거나 볶는 조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땐 후드를 먼저 켜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가 끝난 뒤에도 냄새가 오래 남아있다면 짧게라도 맞바람 환기를 해주세요. 또한 새집 냄새나 새 가구 냄새도 그냥 새 물건 냄새라고만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포름알데히드 노출과 호흡기 자극, 암 발생 관련 연구들을 정리한 리뷰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수지, 종이, 합판, 용제, 세정 제품 생산에 사용될 수 있고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집이나 새 가구에서 나는 강한 냄새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접착제, 압축 목재, 일부 인테리어 자재에서 나오는 실내 공기 오염 물질과 관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새 가구 하나가 바로 암을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암 치료 후 회복 중이라면 냄새가 강한 새 물건은 충분히 환기하고
침실처럼 오래 머무는 공간에는 바로 들이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향 제품도 피부에 닿는 문제만이 아니라 공기 중에 오래 남아서 들이마시게 되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디퓨저, 방향제, 향초처럼 향이 계속 퍼지는 제품은 집안 냄새를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침실이나 거실처럼 오래 머무는 공간에서는 사용 빈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결국 집안 공기 관리는 특별한 장비를 준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리 전에 후드 켜기, 조리 후에는 짧게라도 환기하기, 새 물건은 냄새를 충분히 빼고 사용하기, 강한 향은 오래 머무는 공간에서는 줄이기, 이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암 치료 후에는 정상세포가 회복하고 몸의 균형을 되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이 두렵거나 정상세포와 면역 회복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이전에 올린 암 치료 후 재발이 두렵다면 정상세포와 면역이 회복되는 몸의 조건 3가지 영상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 환자분들이 집에서 먼저 확인하면 좋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몸에 닿는 것, 음식과 닿는 것, 그리고 숨 쉬는 환경까지 점검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암 치료 후 내 몸이 하루 종일 머무는 환경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암 환자분들이 집에서 먼저 확인하면 좋은 생활 환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몸에 직접 닿는 제품, 음식과 직접 닿는 용기, 그리고 하루 종일 들이마시는 집안 공기입니다. 오늘 꼭 기억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환자분들이 집안의 모든 물건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닿고 먹고 들이마시는 노출 중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침실처럼 오래 머무는 공간에 강한 향 제품 하나 줄이기, 뜨거운 음식은 바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않기, 요리할 때 후드를 켜고 짧게라도 환기하기, 이 3가지만 먼저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암 치료 관리는 한 가지 생활용품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집안 환경뿐만 아니라 식단, 수면, 피로, 면역 회복, 재발 불안까지 함께 봐야 내 몸에 맞는 회복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서 정리하려고 하면 더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암을 직접 겪고 극복한 한의학 박사로서 현재 몸 상태와 암 치유 전반의 회복 방향을 함께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지금 가장 헷갈리는 생활관리 고민을 남겨주세요. 플라스틱 용기인지, 향 제품인지, 새집 냄새인지, 식단인지 하나만 골라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